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저와 함께 전산세무 2급 이론부터 실무, 기출문제 풀이까지 같이 함께 진행해 보실 건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을 배웠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진도를 진행을 할 건데, 그래도 전산회계 1급 과정을 전체를 다 하나씩 조금 짚어봐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 시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산회계 1급은 우리가 시험 시간이 1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산세무 2급서부터는 시험 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늘어나게 돼요. 문제 수가 조금 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한 30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기초 처음 배울 때 회계반에서는 우리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빨리 익숙하게 치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산세무 2급은 아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몰라서 떨어지지 시간은 충분하다. 그래서 저와 같이 충분히 복습하면서 연습하시다 보면 시간은 1시간 한 10분 컷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우선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재 상관없이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가 회계 때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회계에 배웠었던 건데 우리 세무에서도 제일 기초로 조금 다지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조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회계의 기초를 조금만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좀 편안하게 우리가 세무를 준비하실 건데 일단 저거부터 먼저 설명해야 되는구나. 자, 일단 과목이 우리 부가세법도 실무가 조금 많아지고요. 회계 1급에 비해서. 그 다음에 소득세법이 실무가 많아져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양은 생각보다 많아져요. 생각보다 많아지는데 하나씩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실무에서 사용할 거다라는 전제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회계 1급은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무 2급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실무 담당자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떠한 일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됩니다를 체계적으로 조금 틀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정규 진도는 다음 시간서부터 나갈 거고, 진도 나가기 앞서서 우리가 회계 1급에서 우리가 회계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회계 뭐라 했죠? 회계가 뭐죠? 네, 우리가 장부에 기장한다. 장부에 기장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얘를 부기라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로 바뀐 것은 우리가 장부에 잘 정리한 것을 누구에게?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장부를 기장해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회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면 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이해 가능성.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원리, 원칙이라는 게 필요하다. 원리, 원칙. 자, 우리가 회계 때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 이제 세무 2급으로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회계 기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제 회계 기준도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있고 그다음 중소기업 회계 기준도 있고 비영리 회계 기준도 있고, 그래서 회계 기준이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누어집니다. 나눠지는데 우리가 그래도 아직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원리 원칙,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회계를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해줘야 우리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 나는 계속해서 투자할 건지 혹은 투자금을 다시 회수할 건지 이런 결정이라는 걸 할 거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우리는 회계라고 하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원리 원칙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원리 원칙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계정 과목. 정해진 이름을 사용을 해야 하는구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 뭐라 하냐? 재무제표다. 재무제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우리 재무제표 종류 몇 가지 있었죠? 우리 회계 때 다 배운, 그죠? 5가지. 우리 뭐뭐 있을까요?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재무상태표 하나만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 준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일정 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두 다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우리가 장부를 작성을 하는데, 현금흐름표 하나만 뭘로? 현금주의로 작성한다. 뭐 이런 특징이 있죠. 그렇죠?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자본변동표는 이제 우리 자본의 종류는 몇 가지 있었죠? 5가지. 그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에 대한 증감변화. 그래서 우리는 증자, 감자, 혹은 자기 주식, 잉여금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진도 나가면서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 주석은 우리 뭐라 했죠? 주석은 우리 보충 설명.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주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5가지의 재무제표를 투자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계 때 아주 중요하게 배웠었던 거, 우리는 계정 과목의 분류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분리를 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를 다시 둘로 나누어서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을 우리가 재무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경영 성과다. 혹은 재무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그래서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왜 이렇게 둘로 나눠놨냐?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은 항상 다음 연도로 잔액을 모두 이월시켜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이월시켜야 하고, 이월시킨다라는 얘기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도 있을 수 있고,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기초와 기말이 존재한다. 그래서 재무 상태는 기초와 기말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집계를 할 건데 단기분만. 그래서 우리가 결산에서 차기분에 대해서 올해 돈은 냈지만 내년도 것까지 미리 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성급, 선수, 그래서 내년도 걸 다 빼버렸어요. 우리 장부에서.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할 수익과 비용은 뭐로만? 단기분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단기분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우리는 손익이라는 계정에 넣어서 잔액을 계산할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단기순 손익, 그러니까 단기순 이익,
혹은 당기순 손실. 그래서 당기순 이익이다라고 하는 걸 산출을 하게 되고 당기순 이익이 생기면 이 당기순 이익은 다시 또 어디로 가요? 자본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일련의 과정. 우리가 이거 전기분 재무제표 하면서 회계 실무 때 또 배우셨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놓고 우리가 변으로 구분을 합시다. 변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그리고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이 자기변이다. 자기변이란 얘기는 여기가 바로 뭐 하는 변이다? 증가하는 변이다. 감소를 하게 되면 어디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더라. 이해되실까요? 다 알고 계신 거죠,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과목 분류했으면 이제 그 다음 뭐 했죠? 분계라고 하는 걸 했어요. 분계. 거래가 발생하면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이제 분계 다 하실 줄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짝대기 거놓고 들어오면 차변에 나가면 대변에 적는다. 간혹 들어온 것만 있고 나간 게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 반대쪽에다가 왜 들어왔는지 또 반대쪽에다가 왜 나갔는지 무엇이 들어왔는지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갖다 적는 걸 우리가 분계다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분계 회계 1급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분계더라. 분계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세무 2급으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이 회계의 기본 흐름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의 기본 이론 개념이다. 그러면 장부의 최초 기록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장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더했다가 뺐다가 할 수도 있을 거고 마지막은 결국 장부에서 지워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 회계는 제일 첫 번째 장부에 최초 기록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취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취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더라. 내 장부에 또 추가로 적어야 할 때가 있고 뭐 빼야 할 때가 있고 이런 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유손익이다. 보유손익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처분이다 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회계는 무조건 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 기록,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마지막 지우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무조건 구분이 되더라.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취득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 취득, 모든 자산, 취득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무조건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누구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해요. 우리 회계 때 많이 배웠었던 부분이고 자, 취득을 할 때 내가 돈을 주고 샀으면 우리는 그 가격을 취득 원가다라고 불러요. 취득 원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남한테 무상으로 이렇게 받더라도 내 장부에는 꼭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무슨 가치로? 공정가치로 기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취득 과정에서 필요한 건 요 정도. 그래서 취득 원가라는 거, 그 다음에 재비용 수수료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개념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세무 2급으로 올라오면서부터 이 보유손익이라고 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워집니다. 조금 많이 어려워지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중요하게 단원에서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우리는 회계 때 우리 지금 기억을 이렇게 조금 상기해 보시면
회계 처음 배울 때는 계정 과목에 대한 걸 배웠어요. 계정 과목 이름부터 막 하나씩 하나씩.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뭐 자산의 분류는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리고 사채, 그리고 자본 이런 특정 단원들이 회계 1급 때는 아주 조금 어려운 말들이니까 단순하게 조금 배웠다라고 하게 되면 세무 2급에서는 완전 깊숙이 배울 거예요. 이제 판을 다 깔아놓고 이런 경우의 수들이 다 있습니다를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다 드릴 거고 보유손익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 보유손익을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미실현 보유손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실현 보유손익. 무슨 말이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이 생겼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현이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으로 늘어나거나 돈이 줄거나 이건 아니에요. 근데 가치의 변동이 있는 거예요. 가치의 변동.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가손익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평가손익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평가했죠. 그렇죠? 그 다음 매도가능증권 평가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미실현 보유손익을 인정해 주는 거 미실현 보유손익을 인정해 주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단기매매증권하고 그 다음에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외화에 대한 부분은 미실현 보유손익을 기업회계기준상 인정해줘요. 인정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매도가능증권이 있고 또 자산의 재평가가 있어요. 재평가. 나중에 이거 다 자세히 할 거예요. 하나하나 단원에서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은 평가에서 이익이 생기거나 손실이 생겼어. 그런데 내 장부에다가는 득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손익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자본 항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 기업회계 기준에서 우리가 손익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매도가능증권이나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본으로 처리할 거고 해당 단원 나가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실현 보유손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냐면 취득 후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취득 후 지출. 취득 후 지출이라는 얘기는 우리 유형자산에서 수선비, 그렇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취득 후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취득 후 지출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생기는 감가상각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자산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 그 떨어지는 가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우리는 처분이다라고 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분, 모든 자산, 처분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처분가에서 차감합니다. 처분가에서. 그러니까 처분 시 재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더라도 절대 비용 처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만큼 싸게 판매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아파트 거래를 해요. 그러면 아파트를 누군가한테 팔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면 수수료 줘야 되잖아. 1억에 팔았는데 수수료가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나는 결국 9,900만 원에 팔은 것과 같더라. 그래서 처분가를 9,900만 원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100만 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서 항상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회계 진도 나가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계속 머릿속에다가 조금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계 때 배웠던 부분들을 모두 다 다시 판서를 깨끗하게 다 해드릴게요. 깨끗하게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개념도 차근차근 잡으시고, 그래도 속도는 회계 때보다는 조금 많이 빨라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속도는 회계 때보다는 조금 많이 빨라지고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더라. 그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배울 땐 알겠어. 근데 다시 뒤돌아서면 또 까먹어. 그죠? 그래서 회계는 무한 반복이에요. 제가 회계 때도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게 우리는, 모르면 다시 또 봐야 돼. 복습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는 복습의 연속이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꼭 다시 보시고 반복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진도는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실무에 가서 실무에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이론으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눈높이는 정말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모르겠으면 복습 꼭 해주시고, 또 너무 궁금하신 거 있다 그러면 카페에 질문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겸 그냥 회계의 최소한 여러분들의 기초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쵸?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우리 전에 학원에 고등학생들도 세무 1급까지도 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어려우면 뭐 한다? 복습. 네, 그것만 저랑 약속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셨다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